오늘 이제 그 하게 될 내용이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저 안에서 생두가 어떻게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테이스팅에 대해서 간단히 해봤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요걸 보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걸 보면 내가 테이스팅 했던 샘플이 저렇게 약간 빠르게 뺄 때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론 갑자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소리가 들어가고 녹화가 되고 있죠. 소리가 들어가고 있죠. 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 오늘 이제 해보실 텐데 배출을 일찍 한 것과 배출을 늦게 한 것 맛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서 테이스팅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로스팅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투입 온도를 다르게 했지만 투입 온도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열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됐죠. 170도가 열의 영향을 좀 덜 받은 쪽이 됐고 200도에 가까울수록 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열의 영향을 좀 덜 받은 애들이 산미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팅을 시간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할 때 일찍 빼면 아무래도 산미라든지 얘가 원래 갖고 있던 효소의 맛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나타날 거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에 의한 영양의 맛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맛의 역치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맛으로 감각하는 거는 5가지다. 단맛, 짠맛, 감칠맛, 신맛, 쓴맛 이렇게 있는데 단맛이 가장 역치가 높고 짠맛이 그 다음 감칠맛, 신맛, 쓴맛. 그래서 쓴맛은 역치가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소량만 있어도 금방 감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독일 가능성이 있고 자연에서 독일 가능성이 있고 신맛은 부패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맛하고 쓴맛이 우리가 예민하게 감각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제 로스팅입니다. 건식 열처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생두일 때는 걔를 갈아서 물을 준다고 해도 물에 녹아서 내려오질 못해요. 걔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어 있지 않은 큰 덩어리 같은 느낌의 애들이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 반응성이 거의 없어서 이제 물에 녹아서 내려오질 않죠. 근데 로스팅을 하면 물에 녹는 성분이 약 27%가 생겨요. 우리 이제 추출 영역에서 배우는데 나머지는 70%가 넘는 나머지는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자를 열로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만한 덩어리에 있는 얘를 열로 끊고 탁탁탁탁탁 끊어서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큰 덩어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분해가 되다가 이제 물에 녹아 내려올 만큼 작아지면 수용성 물질이 돼서 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더 분해를 하잖아요. 수용성인 얘를 물을 더 그 수용성 물질인 애를 더 분해하면 이제 더 가벼워져서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향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휘발 성분이 따로 있고 수용 성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애들이 분해가 더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커피를 딱 받았는데 향을 맡아보니 향이 너무 복합미가 확 나면서 기대를 한껏 했어요. 딱 먹었더니 밍밍해요. 그건 이유가 수용성으로 돼야 될 물질들이 휘발성으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좋은데 맛으로 나타내는 수용성 물질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바디감.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말씀 주셨던 바디감은 불용 성분과 기름, 요게 이제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찌꺼기로 나오는 애들 있죠. 찌꺼기로 나오는 애들.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 찌꺼기로 나와야 되는 성분들의 미세한 분말들이 여기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추출 가운데 섞여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바디감이 좋다는 거는 로스팅을 조금 진하게 해서 그 틀을 이루고 있는 세포벽 성분들이 조금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되면 이제 물에 섞여 내려오는 비율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리고 그 틀이 이제 단단한 견고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에 있는 기름 성분,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던 그 기름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섞여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바디감이 높아집니다. 그 바디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게 그 틀, 그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 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름, 요게 이제 바디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생두에서부터 거의 우리가 그 2차 크랙이 진행된 가장 다크한 로스팅을 할 때까지 샘플을 쭉 빼서 나열시켜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성분이 더해지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열에 의해서 빠지는데도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빈 공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자, 150도 정도 되면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마이야르 리액션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60도 때 샘플러를 열어보는 이유, 황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색깔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했구나. 아, 노란색으로 변했으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노란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항상 떠올리세요. 아, 노란색으로 변했으니 얘 수분은 70% 이상 이제 날아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세포벽 안에 있는 성분이 조직이 열을 받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워지고 있구나, 본격적인 구이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캐러멜라이제이션, 캐러멜화 과정이에요. 자, 콩의 입장에서 170도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 당성분이 멜라노이딘이라는 색소로 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이야르 구간은 콩의 이제 입장에서 온도가 150도 정도가 될 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온에서도 일어나는데 쭉 올라가다가 150도 정도 됐을 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확 증가를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성이. 그러다가 170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사라져요. 마이야르 반응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마이야르 반응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만나서 맛과 향이 결정되는 구간이에요. 저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생두가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야르 구간 진입을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그 커피 로스팅 후의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여유가 좀 되시면 0도에서부터, 그러니까 투입에서부터 저 드럼의 온도가 150도 될 때까지의 도달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투입에서부터 150도 될 때까지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시간. 그 다음에 150도에서 170도에 도달한 시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왕성한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는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맛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속 관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차 크랙. 1차 크랙의 원인은 세포 안에 있는 수증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크랙.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적고 있죠. 투입서부터 마이야르 리액션, 1차 크랙, 캐러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1차 크랙 오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2차 크랙은 우리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 프로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적고 계십니다. 1분 단위로 계속 적고 주요 이벤트들을 적고 계시죠. 그래서 투입을 몇 도 했는지, 터닝 포인트가 언제 왔는지, 마이야르 리액션이 언제 왔는지. 자, 터닝 포인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투입을 똑같이 했는데 180도에 똑같이 했는데 어떤 콩은 터닝 포인트가 100도에 오고 어떤 콩은 80도에 왔어요. 어떤 콩은 100도에 왔고 어떤 콩은 80도에 왔어요. 배출을 우리가 드립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205도에 똑같이 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게 205도에 빨리 도달을 할까요? 당연히 100도죠. 출발점이 100이니까 훨씬 앞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로스팅 시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150도에 도달한 시간, 그 다음에 150도부터 170도까지의 간 시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마이야르 리액션을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반응이 일어나기도 채 전에 설탕 성분이 단백질하고 만나서 반응을 하기 전에 지가 그냥 색소로 변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반응을 못 해요. 둘이 만나서 반응을 잘 못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150도에서 170도 정도 사이에서 가장 왕성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천천히 가거나 너무 빠르게 도달을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거나 너무 천천히 가면 둘 다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반응이, 화학 반응이 마찬가지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이 더 활발해집니다. 근데 하염없이 온도만 올렸더니 얘가 150도에서 170도에 너무 빨리 도달해 버리면 반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응할 시간이 없이 그냥 170도에 빨리 도달하면서 당 성분이 지가 그냥 색소로 휙 변해버려요. 그 캐러멜라이제이션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설탕 우리 달고나 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캐러멜라이제이션이. 그래서 마이야르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50도에 도달할 때, 150도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마이야르 리액션에 들어가는 드럼의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얼마나 큰 열을 가지고 진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도달하게 되면 마이야르 리액션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센 불로 고기 굽잖아요. 아주 센 불로 고기를 탁 구울 때 탁 던져놓으면 칙 하면서 겉만 빨리 익잖아요. 안에는 안 익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로스팅이 빨리 진행되면 풋풋함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겉과 속의 익은 정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 콩이 열을 흡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투입서부터 배출까지가 콩이 열이 흡수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계속 열을 떼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발열은 뭐냐? 콩 자체가 하나의 발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내뿜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 이제 콩의 생두에 이제 원두에 열을 전달을 할 만큼의 발열체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1차 크랙 이후를 발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1차 크랙이 터지는 그 순간인데요. 대체적으로 그냥 다 발열 구간이라고 하면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발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팅에서 중요한 포인트, 파란색은 로스팅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린빈 정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로스팅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콩이 도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지, 밀도가 좋은지,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가공 방식은 또 뭔지, 그 정보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빈의 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투입량이죠. 투입량을 여러분들 400g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400g이 아니라 1kg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kg. 그럼 드럼 안의 온도가 훨씬 높아야 되겠죠. 콩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열을 나눠 갖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니까 안에 열을 더 크게 줘야 콩 하나하나 입장에서
열을 나눠 갖는 것들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첫 시간에 생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공 과정, 산지의 특성, 품종에 따라서 각각 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프로파일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보통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전기 로스터의 최대 용량은 1kg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1kg를 넣으면 안 익은 애들이 덜 익거나 익은 편차가 좀 나는 애들이 한 30-40%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최대 용량이라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에 한 70% 정도가 최대 용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kg라고는 하지만 넣었을 때 골고루 잘 일관되게 익을 수 있는 정도는 약 700g 정도라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입 양에 따라서 드럼 속 온도 변화가 다르다. 그렇죠? 뭐 저기 1kg 총 공간이 1kg인데 거기에다가 100g 집어넣는 거랑 700g 집어넣는 거랑 온도 변화가 당연히 100g 넣은 거가 빠르겠죠. 같은 열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열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배치량이 많을수록 대류열, 적을수록 전도열.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저 1kg짜리에다가 넣었는데 100g을 집어넣으면 100g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겠죠. 그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드럼의 벽면하고 접촉하는 율이 높아지겠죠. 700g을 넣었어요. 그럼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하고 이게 돌면서 공중에 떠 있는 애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바닥에 접촉하는 애하고 공중에 떠 있는 애. 공중에 떠 있는 애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나가는 대류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넣어서 얘를 빨리 그 수분을 날리는 단계, 그러니까 저점까지 단계에서는 접촉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류열보다는. 아무래도 열풍보다는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접촉열에 의해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티핑. 아까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에 부분이 타는 거다. 초반에 열이 너무 강하게 되면 끝에 부분이 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입온도, 로스팅 초반 열 에너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전도열이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자마자 접촉열에 의해서 열의 변화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터닝 포인트 갈 때까지는 접촉열에 의해서 열 전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안쪽에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못해서 덜 익은 느낌이 난다. 아까 우리 샘플 가운데 170도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투입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밀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또 더 높은 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분이 약 9% 정도인 생두보다는 12% 정도의 수분율을 갖고 있는 애가 안에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려면 더 강한 열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도 마찬가지죠. 크기가 뭐 요만한 크기에 있는 애하고 걔 2배 크기만한 애는 콩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데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보고서 투입 온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지난 시간에도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투입된 생두와 드럼의 온도가 일치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달되는 초반에 생두에 전달된 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50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점이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은 똑같은데 100도에 온 것과 90도에 온 것은 콩이 온도가 100도란 얘기고 90도란 얘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 안에 콩이 가져간 열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열의 크기가 당연히 100도 쪽이 훨씬 더 많이 먹은 상태니까 그 뒤로도 열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을 재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빨리 올라간다. 얘가 온도 상승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불 조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 시점과 온도를 통해서 열량 조절 시점과 열량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에요. 이제 마이야르 구간. 자, 마이야르 구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생두 안에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만나서 맛과 향이 결정되는 구간이 마이야르 구간입니다. 콩의 입장에서 150도 정도가 되면 시작이 한다기보다 왕성해집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마이야르 구간은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150도 정도가 되면 이제 왕성해지고 굉장히 반응이 강해지고 170도 될 때까지 반응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지나가면 바디감이라든지 복합미가 떨어질 수 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그래서 얘가 너무 갑자기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50도부터 170도 구간이 너무 짧게 되면 플랫해지고 맛이 플랫해지고 평평해지면서 복합미도 떨어지고 맛이 이제 좀 약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캐러멜라이제이션 170도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럼 이제 15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70도가 될 때 마이야르 리액션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구간인데 170도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당이 색소로 변하고 있는 과정. 그걸 우리가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출. 자, 얘는 넘어가겠고요. 자, 1차 크랙, 생도 안의 수증기의 팽창으로 일어난다. 자, 1차 크랙의 원인은 수증기의 팽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로스팅 초반 열의 공급 정도에 따라 크랙의 양상이 다르다. 지난 시간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170도보다는 180도가, 180도보다는 190도가, 190도보다는 200도가 크랙과 크랙의 폭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게 소리가 좀 더 왕성하게 들렸던 게 초반에 열이 강한 쪽이 크랙의 소리가 굉장히 크고 왕성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반에 열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 안에 갇혀있던 수분의 팽창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한 열을 줘서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이 잘 되면 그 중심부에 있던 세포들 가운데서 수증기가 기화되기 위한 그 압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쪽에 정작 이제 1차 크랙이 터질 때 좀 더 왕성하고 일관되게 확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 나오네요. 초반에 열을 강하게 해서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콩이 똑같은 온도에 배출을 해도 커집니다. 팽창률이 좋아져서. 이 압력이 안에서 강하면서 확 터지는 힘이 강해지니까 커집니다. 그 커짐으로 인해서 커피를 내릴 때 성분도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developing time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eveloping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TR이라고 그러는데 developing D, 그 다음에 T는 time이에요. 그 다음에 R은 ratio, 비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의 걸린 시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DTR이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로스팅 시간이 10분이었다. 근데 1차 크랙서부터 배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이었다. 그러면 DTR이 몇 %예요? 20%.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소통을 했어요. 드립용으로 볶는 커피는 DTR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 에스프레소용으로 볶는 커피는 DTR이 그래도 30%는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준을 잘 안 써요. 예,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 색깔이나 이제 그 육안으로 보면서 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배출을 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소통을 하기 위한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멀리 있는 분하고 소통을 할 때 콩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프로파일 물어보면서 이거 DTR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거 한 35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다크하게 볶았구나. 뭐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크랙은 생두 안에 있는 가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의 팽창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배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 시간, 온도, 색도 등 의도했던 기준에 따라서 배출 시점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도의 기준으로 빼고 있어요. 그렇죠? 온도의 기준으로 빼고 있죠. 몇 도에 빼겠다. 이제 시간은 뭐냐면 1차 크랙이 시작된 이후에 몇 분 뒤에 또는 몇 초 뒤에 배출을 하겠다. 이제 그게 시간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도는 뭐냐? 시간과 온도를 보지 않고 샘플을 열어보면서 색깔과 향만 가지고 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숙련이 좀 되다 보면 사실은 저렇게 관능에 의지해서 로스팅을 하는 게 정확도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크랙 이후에는 유해 성분인 포름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향을 맡지 않는다. 포름산은 굉장히 휘발성 산 가운데 분자가 가벼운 분자이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면 폐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유해하기 때문에 향은 맡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제가 그래서 로스팅 할 때 여러분들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이게 혹시 나올 수가 있어서 구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냉각은 배출 후에 콩의 온도를 4분 이내에 40도 이하로 냉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은근한 열로 구이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구이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단맛을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배출을 했으면 신속하게 냉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메모해 두실 만한 거 말씀드리면 퀀칭이라는 게 있어요. 퀀칭이라는 게 뭐냐? 그 100kg 막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산업용 로스터 있잖아요. 그런 로스터기들은 배출하기 전에 안에서 물을 분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드럼 안의 온도가 뭐 200, 230도 막 이렇게 되니까 물을 분사한다고 해도 그 물 분사된 게 콩에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다 바로 기화가 되죠. 바로 날아가 버리죠. 물 쫙 뿜는 순간. 대신 온도는 빨리 뺏어갈 수 있죠. 그래서 배출하기 전에 물을 한번 쫙 분사를 하고 배출을 합니다. 그 물을 분사하는 거를 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퀀칭. 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그 보여드렸다시피 생도에서부터 2차 크랙 갈 때까지의 안에 콩의 구조를 보면 점점 빈 공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팽창을 한다. 이 화면이 이제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화면입니다. 얘가 세포 벽입니다. 요 틀, 그릇이에요. 그릇 같은 거. 얘가 그라인딩해서 커피를 내리면 찌꺼기로 나온 애들이에요. 이 틀이. 여기 CP라고 되어 있는 세포질, 얘네들이 맛과 향을 내는 애들입니다. 이제 로스팅을 하잖아요. 저게 이제 얘가 생두고 옆에 있는 게 로스팅 한 애거든요. 걔들이 다 없어졌죠. 이 세포질들이 다 없어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그래서 얘가 로스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린싱을 하면서 이제 불림을 하잖아요. 추출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확 피어오르죠. 그거의 이유를 설명을 지금 해드리면 얘가 로스팅을 하면 이 세포벽이 아무래도 열에 의해서 좀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산화탄소가 싹싹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빠져나오지 않고 여기 갇혀져 있어요. 이유가 이 세포질 성분이
수용성분으로 분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면 여기를 그 구멍들을 소위 막고 있는 코팅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인딩을 해서 물을 쫙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성분들이 물에 쫙 녹는 순간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 거 상황. 저 사진은 이제 물에 젖기 전의 상태. 네, 원두 상태. 그래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로스팅을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그렇다고 해서 저게 완전히 딱 그 밀폐되어 있다. 전혀 뭔가 통하는 게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일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처음에 가져가셔서 우리 선생님처럼 너무 열심히 하려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풋풋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드셨던 그 맛은 이산화탄소 맛이에요. 그러니까 밍밍하고 비릿하고 막 이런 게 이산화탄소 플러스 여기에 이제 그 풋풋함이 남아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 되고 가스가 좀 빠지는 기간이 3일 정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로스팅을 하고 나서 댁에 가셔서 얘 다 밀폐시키지 말고 열어놓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저거 빠지게끔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높은 온도로 많이 볶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네. 많이 볶으면 빨리 빠지긴 해요. 네, 빨리 빠지고 근데 대신 그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생겨요.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진하게 볶으면. 그래서 진하게 볶은 애들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빨리 빠지긴 해요. 이게 연약해지니까. 그럼 여기서 콩을 이제 이따가 그 나누어 가지고 왔을 때 집에 가서 일단 열어놓고 한 3일 동안 3일까지는 아니고요. 주무시기 전까지.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까지. 열어놓으시고. 꽁꽁 싸매놨다가 열었더니 퍽 하더라고요. 네. 그 열어놓으면 향이 더 많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가스가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이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맛이 잘 안 나요. 향도 못 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스커션 하지 말고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보면 그걸로 바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녹기도 하고 커피 가루하고 물하고 접촉하는 걸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분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얘가 다 빠지면 그 다음부터 향이 날아가죠. 그래서 열어놓으라는 거는 그 이산화탄소가 빠질 때까지만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8시간에서 12시간. 8시간에서 12시간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시면 여기서 끝나서 1시에 가져가서 집에 바로 가신다라고 하면 딱 주무시기 전이면 8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열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밀폐해 놓으세요. 자, 이게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색깔을 입혀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게 다 찌꺼기 애들. 여기에 방울방울 맺혀 있는 애들이 이제 성분인데 이제 지방인 애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색소를 입혀놓은 겁니다.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걔들이 싹 사라졌지만 그 세포벽 가운데 다 붙어 있는 코팅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강한 열로 할 때 빠르게 로스팅한 거, 그 다음에 낮은 열로 천천히 로스팅한 거. 자, 이게 뭐냐면 HTST는 하이 템퍼레처예요. 하이 템퍼레처 숏 타임. 강한 열로 빠르게 로스팅했다. LT는 낮은 열로 천천히 로스팅했다예요. 그랬더니 부피가 크기가 강한 열로 빠르게 로스팅한 게 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이 확장률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장률이 좋아졌다는 거는 물을 줬을 때 그 안에 성분도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걸 보면 단시간 로스팅 경우 최적 팽창률이 높아 커피콩 내부의 세포 확장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팍 터지면서 얘가 공급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추출 조건이 좋아집니다. 물이 침투해서 성분을 빼낼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맛도 좋고 바디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로스팅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거. 그러니까 열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질질질 성분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짧게 빠르게 로스팅을 했으니까 안에 맛 성분들이 잘 담겨 있다. 한우 트리플 A를 강한 불로 겉을 싹 코팅시켜서 굽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랑 낮은 열로 천천히 질질질질질 가다가 수분도 그러니까 겉에하고 안에하고 이제 그냥 수분을 계속 천천히 빼면서 막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강한 열로 빠르게 갔을 때와 약한 열로 천천히 갔을 때 화학 반응 강한 열이 당연히 빨라요. 그 다음에 부피 커지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열로 할 때 최적 팽창률이 커집니다.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죠. 최적 팽창률이 커지니까 용해성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율도 좋고 그 다음에 수율 나오는 것도 용해성 물질이 많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최종 수분율도 열을 상대적으로 받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수분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맛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걸 표대로 해서 종합을 해보면 초반에 열을 세게 주는 게 맛에 더 윤곽도 좋고 뭐가 더 많이 나오는데 다만 티핑이나 끝부분이 타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불을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오죠. 간단해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세게 주되 타지 않을 정도로만 세게 주면 되는구나.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로스팅 교육을 할 때 쓰던 자료인데요. 그냥 색도를 가지고서 익은 정도를 8단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라이트 로스팅이냐, 시나몬이냐, 미디움이냐, 하이냐, 시티냐, 풀시티냐, 프렌치냐, 이탈리안이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나누고요. 그냥 이런 거를 뭐 원두를 파는 업체에서 써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나몬이나 라이트나 시나몬 정도면은 너무 이제 덜 익은 느낌인 거고요. 미디움, 하이, 뭐 시티, 풀시티, 뭐 프렌치, 이탈리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하느라고. 자, 로스팅 과정에서 물리적인 변화의 요약. 여태까지 뭐 이것저것 설명을 다 했지만 이것만 아셔도 괜찮아요. 물리적인 변화. 수분이 제일 많이 줄어든다. 수분이 9에서 한 12% 있었는데 2% 이내로 줄어든다. 두 번째, 색상이 변한다. 그렇죠. 색상 변하는 거는 뭐 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부피가 약 1.5배에서 2배까지 커진다. 1.5배에서 2배까지 크기가 커진다. 그 다음에 밀도가 현저하게 약해진다. 무게가 약 10%에서 20%가량 줄어든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해봤죠. 핸드픽 하고 나서 투입하는 실제 양, 그 다음에 로스팅 하고 나서 뺐을 때의 중량 보면 얼마나 빠졌는지 나오죠. 한 12%, 13% 이 정도 빠지죠. 무게가 변화가 있다. 맛과 향의 변화가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조별로 앉으신 거죠? 네. 조별로 앉으셨고 지난 시간에 1조였던 분들은 오늘 투입은 다 190도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1조는 195도의 배출, 2조는 200도의 배출, 3조는 205도, 4조는 210도의 배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샘플을 다 드릴까요? 한 장씩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도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가